2월 18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4년간의 기출문제 저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들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 최근에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짚어드리지만 실제 출제 여부는 당연히 보장할 순 없고 탭스 시험 직전 간단하게 점검하는 용도로 참고해주시고요. 우선 독해청이 공통적으로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를 파악하고 응용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전 2월 4일 시험에서 예를 들어 살펴보면 청해 19번 당신의 추천서가 Get me the edge. 여기서 edge는 모서리가 아니라 모서리가 만드는 경계처럼 다른 후보와 나를 합격, 불합격으로 나누는 경계, 즉 경쟁에서의 우위, 이점 이렇게 파생된 쓰임새로 출제되었고 23번 정치 여론 스윙. 여기서 스윙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흔들리다 보단 정치 의견이나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휙휙 바뀌다 이렇게 더 구체적인 의미로 응용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번 Build reputation as a lyricist. 여기선 정확히 작사가라는 직업 타이틀로 명성 쌓아왔다 보단 가사 잘 쓰는 걸로 명성 쌓아왔다 이렇게 더 포괄적인 쓰임새로 응용되었고 두 번째 긴증은 R's value is too high. 여기서 value는 가치가 아니라 계산값이라는 의미라서 R 학자가 빛의 속도를 계산한 값이 너무 높았다. 이렇게 생소한 쓰임새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독해에선 4번 Inflate job title. 여기서 inflate은 풍선 같은 걸 공기를 넣어 부풀리다라든지 물가가 오르다 같은 의미 말고도 실제 직급보다 부풀리다, 즉 과장하다 이렇게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18번 Not to disbelief. 여기서 not는 고개를 끄덕이다인데 그 믿음에 고개를 끄덕였으니 그 믿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응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번 Employee headcount. 여기서 headcount를 head, 머리와 count, 세다로 쪼개면 직원, 인원수로 해석할 수 있고 24번 Retirement from boxing overdue. 여기서 overdue도 over, 뭐뭇을 넘어, due, 뭐뭐 할 예정인으로 쪼개서 이해하면 기간이 지난 이라는 의미고 이걸 더 응용하면 이미 진작에 복싱을 은퇴했어야 했다. 이렇게 뉘앙스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2번 Pick up where original left off. 여기서 pick up 표현이 다소 생소했는데요. 원작자가 중단한 걸 주어서 출판한 게 아니라 원작자가 중단한 곳부터 다시 시작하다, 계속하다, 즉 이어 써서 출판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탭스에선 이렇게 단어의 생소하고 포괄적인 쓰임새 응용이 필수인 문제들이 정말 자주 나오는데요. 단어의 가장 보편적인 한글만 알고 있으면 이런 단어들이 해석 실수를 유발하고 오답을 고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단어를 리뷰하실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라도 반드시 문제에서 응용된 정확한 쓰임새를 파악하신 뒤 그 쓰임새로 응용된 다양한 기출 문장이나 사전 예문들을 추가로 학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독해청에 공통적으로 비용이 없거나 무료를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나올 때마다 거의 매번 지문, 선지, 돌려말하기로 활용됩니다. 직전 2월 4일 시험에선 청해 26번 지문에 나온 at no cost. 거주민은 강의 무료로 들을 수 있다가 정답 선지에서 free to. 지역 거주민들은 강의 공짜로 돌려말해졌고 27번 문제의 경우 지문에 나온 렌트카 업체에서 waive fee, 내비게이션 요금을 빼주기로 했다. 즉 내비게이션 요금이 무료라는 걸 오답 선지에서 charge, 내비 요금 청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반대로 돌려말해 오답이었습니다. 독해 19번 지문에 나온 custom design free of charge. 무료로 추가 가능을 정답 선지에선 with no extra cost. 추가 비용 없이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무료로 돌려말했고요. 이렇게 at no cost, free to someone, waive fee, free of charge, with no extra cost. 비용이 없거나 무료를 의미하는 기출 표현들을 정리해서 알아두시길 권장드리고 이런 표현들이 지문과 선지 둘 다 해서 무료인 의미로 돌려말할 수도 있겠지만 27번 문제처럼 지문과 오답 선지에서 한쪽만 무료인 경우도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비용이 없지 않다는 의미의 at a cost, be required, with a fee, for a price, subject to charges 이런 표현들도 한 번쯤 정리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청해에선 첫 번째로 파트 1, 2에서 우회적인 반응으로 사용된 수거 표현 중 빈출되는 비슷한 의미들의 표현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릴 건데요. 이번에 짚어드릴 우회적인 반응은 직전 2월 4일 시험에 출제되었던 너무 바빴어입니다. 직전 시험에서는 8번 과제 다 해내는 질문에 not yet, tied up, 아직, 어디에 매여 있었어 이렇게 매여 있느라 과제를 하기엔 너무 바빴어를 우회적으로 표현했고요. 비슷한 의미로 10월 15일 7번 에세이 읽어봤냐는 질문에 not yet, hands were full, 아직, 손이 꽉 찼었어. 이건 다른 걸 손에 쥐기엔 너무 바빴다는 의미였고 이 표현은 11월 4일 9번 오답 선지에서 my hands are full, 너무 바쁘다로 당시에 2번 연속 출제되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작년 9월 3일 19번 독후감 쓸 책 안 읽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I was swamped, 늪에 빠져 있었어. 책 읽기에 너무 바빴다는 우회적인 반응이 나왔고 5월 13일 11번 책 지난주에 왜 못 끝냈냐고 물어보니까 buried in work, 일에 묻혀 있었어. 이것도 일에 파묻힐 만큼 너무 바빴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우회적인 반응들을 4가지 뽑아보았는데 tied up, hands were full, be swamped with, be buried in 이 표현들은 얼마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파트 1, 2 쉬운 단어로 조합된 생소한 표현 유추하기. 직전 2월 4일 시험에서 예를 들어 살펴보면 2번 졸업이 around corner, 코너 돌면 있다는 걸 임박했다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고 10번 leave much time for hobbies, 취미를 위한 많은 시간을 남기다. 이건 많은 시간을 남겨주니까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이런 의미로 유추할 수 있겠죠. 12번 can't hurt look, 봐도 안 다칠
지나친다는 봐도 손해볼 건 없다로 유추해야 자연스럽고 17번 get the hang of it. 여기서 hang은 걸다, 매달다는 뜻으로 hanger, 옷걸이를 생각하면 익숙하게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카우보이가 밧줄을 딱 어딘가에 거는 걸 성공하는 것처럼 the hang은 그 걸쳐짐이고 the hang, 그 걸쳐짐을 get, 잡다. 이렇게 요령을 잡다, 감을 잡다는 의미로 표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작년 3월 25일 18번 get the hang of it out. 몸치인데 춤의 감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작년 9월 11일 13번 get the hang of it. 새 직원 금방 감 잡을 거야. 이렇게 과거 기출에도 여러 번 출제된 적 있으니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19번 landing on job. 직업에 착륙했다는 건 직업을 얻었다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겠죠. 이 표현도 최근 시험인 12월 2일 20번 land on dream job. 꿈의 직업 얻었다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들을 단어 단위로 쪼개서 의미를 이해하면 훨씬 기억에 잘 남는데요. 그렇다고 실제 시험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쪼개고 유추하는 과정을 거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수거를 암기하실 때 한글 뜻만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어 단위로 쪼개서 의미를 유추해 본 뒤 그 유추한 의미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파트 3, 4, 5. 구체적 correct 질문에서 not correct. 아닌 것을 묻는 문제가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문의 내용을 아닌 것을 묻는 질문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점점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2월 4일 시험 25번 시내 이사 고민하는 대화에서 지문에 still doubt, 여전히 확신 못한다를 질문에서 what worried, 남자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렇게 질문 돌려 말하기로 물어봤고 28번 시즌권 구입 못한다는 대화에선 지문에 wish I hadn't, 내가 시즌권 연장 안 하지 않았더라면, 이 후회하는 가정법 문장을 질문에서 what regret, 남자가 무엇을 후회하는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질문 돌려 말하기로 물어봤습니다. 과거엔 아닌 것을 묻는 질문이 which is not correct, 이렇게 직접적으로 not을 사용하여 표현됐는데 최근 들어 지문에 나온 표현이 질문에서 다양하게 돌려 말해지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질문을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대충 들으면 아닌 것을 묻는 구체적 코렉트인지 맞는 것을 묻는 구체적 코렉트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헷갈리는 점을 노려서 오답 낚시선지로 맞는 것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푼 문제를 리뷰하시거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듣고 학습하실 때 이 질문 돌려 말하기 부분도 꼭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독해, 연결어 유형에선 최근 들어 그럴듯한 연결어 오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전 2월 4일 시험 nevertheless, 10월 15일 instead, 9월 23일 further, 9월 16일 overall, 9월 2일 thereafter, 8월 19일 to illustrate, 이렇게 빈칸 앞뒤만 대략적으로 확인하면 낚일 수 있는 함정 연결어들이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탭스 연결어 유형의 경우 빈칸 앞뒤 문장의 역할을 도출하고 두 역할이 어떤 관계인지 파악해야 그 관계를 잇는 연결어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 시험 9번에서 그럴듯한 오답으로 나온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앞뒤 문장이 역접 관계일 때 적합한 연결어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빈칸 앞 modern weapons, 신식 무기와 빈칸 뒤 once used before, 구식 무기들, 이렇게 명사끼리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빈칸 앞 문장 신식 무기 개발이란 원인 때문에 빈칸 뒤 구식 무기 무용지물이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역접을 잇는 nevertheless가 아닌 인과 관계를 잇는 연결어 consequently가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충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연결어 낚시를 피하려면 평소 연결어를 학습하실 때도 단순히 한글 뜻만 암기하지 마시고 실제 예문에서 정확히 어떤 논리 구조를 있는지 다양한 문장으로 학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딴소리 유형의 첫 문장 접점 확인. 최근 들어 좀 어려운 딴소리 문제들이 나오는 추세라 출제 예측에서 종종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탭스 딴소리 유형의 경우 앞뒤 연결이 어색한 문장이 아닌 지문의 접점에 포함되지 않는 문장을 딴소리 정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요샌 보통 지문의 첫 문장이 접점 그 자체인 경우가 많아서 이 첫 문장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딴소리 정답을 좀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직전 2월 4일 시험 11번 첫 문장 caffeine varies, 다양한 이유로 카페인 함량 달라진다. 이렇게 어떤 요소들이 커피 카페인에 영향을 주는지가 첫 문장이고 A에서 conditions different, caffeine sensitivity, 건강 상태에 따라 카페인 민감도도 달라진다. B에서 coffee beans, 원두 종류에 따라, C에서 brewing, 커피 내리는 방식에 따라, D에서 size of cups, 서빙 사이즈에 따라, 이렇게 지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B, C, D는 첫 문장처럼 영향을 주는 방향이 요소에서 커피 카페인으로 첫 문장과 같은데요. A만 카페인이 몸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첫 문장과 공통점이 가장 적은 A가 딴소리였습니다. 물론 11번 문제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실전에서 시간 낭비를 유발하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정답인 A가 첫 문장 바로 다음에 나와 첫 문장과 카페인을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선지 중 첫 번째 문장이라 바로 딴소리라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문을 읽고 A의 앞뒤 연결을 살피며 지문을 다시 읽기 마련이라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확실히 이해하고 각 문장들을 읽을 때 첫 문장과 관련된 포인트를 뽑으며 지문 읽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걸 훈련하기 위해 풀고 리뷰까지 마친 딴소리 문제들을 모아서 첫 문장이 접점인지 확인하고 각 선지들을 포인트별로 분해해서 첫 문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헷갈리는 선지가 있다면 첫 문장과 공통점을 비교해보면서 리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이메일 형식의 독해 긴 지문 중 지문의 순서가 답장, 첫 메일 형태인 경우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전 2월 4일 시험 두 번째 긴지문 G 작가 신작 서평 부탁 메일 11월 4일 시험 첫 번째 긴지문 개 돌봄 서비스 가격 문의 이메일 10월 15일 두 번째 긴지문 책 판매 플랫폼에 대한 항의 메일 8월 5일 네 번째 긴지문 언론사에 대한 항의 메일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형태의 지문은 답장이 지문 위쪽에 먼저 나오고 첫 메일이 지문 아래쪽에 나오는데 꼭 아래쪽에 있는 첫 메일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문 위쪽에 나온 답장을 먼저 읽으면 맥락을 모르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첫 메일에 나왔기 때문에 답장에선 생략된 내용이나 대명사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치는 경우 답장 읽고 첫 메일 읽은 다음 다시 답장을 읽다 보니 시간 낭비도 심하겠죠. 그래서 꼭 이런 형태의 지문이 나오면 꼭 지문 아래쪽에 첫 메일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총 정리해보면 독해청이 공통적으로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를 파악하고 응용해서 이해하기를 강조드렸고 다양한 무료 표현에 지문 선지 돌려 말하기도 짚어드렸습니다. 청해 파트 1, 2 우회적인 반응으로 너무 바빴어란 표현들을 정리해봤고 파트 1, 2 쉬운 단어로 조합된 생소한 표현 유추하기와 파트 3, 4, 5 not 아닌 것을 묻는 국호에 질문 돌려 말하기도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독해 연결어 그럴듯한 연결어 오답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고 딴소리 첫 문장 접점 확인하기 그리고 긴 지문에 첫 메일 답장 형태의 이메일이 나오면 꼭 첫 메일부터 읽기도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험 보기 직전 압축적으로 다룬 내용들 외에도 이 기출문제 전 문항 상세 해설 강의들을 통해 이전 기출문제들의 지문과 선택지, 낚시 출제 패턴, 빈출 단어 수거들을 직접 확인하고 최신 탭스 출제 트렌드를 파악해보시길 권장해드리고요. 이번이 첫 번째 탭스이신 분들은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G 영상을 참고하셔서 탭스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유형부터 점수별 공부법,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한 번에 받아가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점수별 공부법을 따라 시간 낭비 없이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하시길 바라고 이 점수별 공부를 맞춤형으로 좀 더 쉽고 편하게 학습하시려면 컨설탭스의 점수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탭스에선 실제 시험마다 매 시험 전 문항 정답 복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컨설탭스 카톡 채널을 신청해두시면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알림톡을 보내드리니 가장 빨리 가채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날 밤 당일에 올라오는 총평 영상 그 이후에 전 문항 상세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럼 이번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점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